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과 지니어스법입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빌 해거티 미 상원 의원이 발의한 지니어스법, 정확하게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 통과와 관련해 크립토 업계에서는 크립토 커런시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환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니어스법은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는데, 지니어스법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며 스테이블 코인이 통제불능 상태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빚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우짜는 봅니다. 참고로 우짜의 경우 지니어스법이 오늘날 부채 기반 경제에서 부채가 계속 쌓이도록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진지하고 상세하며 구체적인 목적을 띤 법이라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니어스법이 CDB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기존 지폐 달러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뒷문이며 정부가 과세를 위해 모든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덕분에 지니어스법의 핵심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니어스법에서는 미국에서 허가받고 감독받는 기관만이 지불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액면가, 예를 들어 미리 정해진 고정 가격으로 1달러가 됩니다. 액면가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며 지불 및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규제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니어스법에 의해 허용되는 발행 기관은 크게 봐서 3가지인데, 법률신문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설명을 우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험 가입된 은행 및 신용조합의 자회사. 두 번째, 연방 차원에서 승인된 특별인가 비은행 법인. 세 번째, 미 재무부에 의해 연방 표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증된 제도를 갖춘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관. 즉, 간단하게 말해서 패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며, 지니어스법 하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 재무부 증권, 즉 미 국채에 의해 백업된다가 핵심입니다. 잠깐 시선을 돌려서 민스크 협정에 따라 분리 투표권을 가져야 했던 돈바스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은 빅토리아 눌란드로 대표되는 네오콘에 의해 창조된 우크라이나 네오 나치들에 의해 공격받았으며, 키예프와 돈바스 분리주의자들 간의 내전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네오콘이 이끌었던 친미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제재 융단 폭격을 가하고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면서 글로벌 경제를 파괴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러시아와의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한 시간 벌기 및 빌드업이라고 우짜는 의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전과 지니어스법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전을 이유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브릭스가 진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이끄는 건 네오콘이란 걸 깨달았으며,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중국은 미 국채를 본격적으로 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오콘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쟁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채를 보유한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오콘에 의해 3차 세계대전이 조장되고 있다고 생각한 중국 등 기존 미 국채 매수자 또는 매수국들이 빠져나가자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과거 미 국채를 매입했던 중국 등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미 국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니어스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말이죠. 사실상 미 국채를 매각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일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 2025년 지니어스법 하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또는 미 국채를 파는 다른 방식은 1863년에 미 국채를 매각한 방식과 똑같은 개념의 21세기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863년 국립은행법에 따라 국립은행권이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은행들은 남북전쟁 또는 미국 내전에서 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 국채를 매입하는 대가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국립은행권은 미 국채로 뒷받침되었었고요. 국립은행권이 발행되게 된 이유와 작동 방식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첫 번째, 남북전쟁 또는 미국 내전 자금 조달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따라서 미 재무부는 은행들에게 그들의 통화 또는 화폐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 국채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면서 전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참고로 1837년부터 1862년까지 미국에는 은행이라고 말하기 뭐한 은행들이 난립해 있었으며 그런 은행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너무 많은 화폐들이 유통되고 은행들은 화폐 발행에 필요한 담보, 즉 금이나 은을 들고 있지 않았으며 화폐를 발행한 은행들이 평균 5년 만에 문 닫는 사실상 폰지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혼탁한 화폐 생태계를 정화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1863년 국립은행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물론 전쟁 자금도 조달한다는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목적도 달성하고요. 두 번째, 통일된 국가 통화 만들기. 첫 번째에서 설명했듯이 1863년 이전 은행들은 자체 지폐를 마음껏 발행하고 있었으며 덕분에 위조가 만연하고 은행 재정이 불안정했습니다. 따라서 1863년과 1864년 국립은행법을 통해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발행한 지폐 대신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표준화된 국가지폐로 대체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신용 강화. 미국 정부는 지폐 발행을 미 국채 발행과 연계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고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공동 설립자인 롭 넬슨은 우리는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통화, 즉 사용 가능한 통화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독특한 지위가 가치 저장 수단이자 여러 국가에서 점점 더 기능적인 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짜가 계속 얘기하듯이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 유로, 금, 은과 같은 부의 저장 수단이 아니며 비트코인이 포함된 크립토 커런시는 통화가 전혀 아닌 그저 거래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저울의 한쪽에 모든 유형 자산이 있고 다른 쪽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억수로 곤란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우짜 고딩 때 선택 과목 중 하나로 상업이 있어서 잠깐 발을 담근 적이 있는데요. 상업 수업 중 대차 대조표, 정확하게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작성하는 계정식 대차 대조표 수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계부도 계정식이 아니라 보고식이 유행인데다가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계산 및 결과값을 보여주니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기본을 망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 복잡한 얘기니까 1편은 여기까지만 하고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